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월 12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추천 감사합니다. 다들 감사드리고,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 많은 관심 또 참여 부탁을 드리겠고요. 사실 제가 분석을 못 올릴 때도 영상을 못 올릴 때도 휴방을 할 때도 이런 전체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는 항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또 스킬리팔번님 참여까지 추천 감사합니다.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NBA는 총 10가지 경기 싹 다 분석을 준비해 왔고요. 뭐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자기 분석과 맞춰보시고 다들 파이팅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들어가 볼게요. 10가지 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올랜도와 뉴올리언즈 경기 먼저 살펴볼게요. 올랜도, 뉴올리언즈. 자, 원정팀 뉴올리언즈가 지금 9연패 장주를 지난 워싱턴전에서 끊어내고 왔는데 사실 포스트에서의 집중력이 그때 당시엔 나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번 시즌 뉴올리언즈가 가장 큰 리스크가 뭐죠? 사실 수비거든요. 경기당 뉴올리언즈는 평균 실점이 122.28 실점, 리그 전체 28위에다가 디펜시브 레이팅 같은 경우에도 119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7위 수준. 특히나 뉴올리언즈가 뺏는 수비가 안 됐을 때, 뭐 수비 리커버리도 안 되고 컨택 능력도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사실 이 수비에 대한 부분이 확연하게 리스크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이번 시즌 뉴올리언즈가 2점 라인에서의 허용률이 몇이냐면은 정확하게 59.1%. 리그 전체 꼴찌 팀인데 반면에 이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대부분의 공격을 포스트에서 가져갑니다. 뭐 이제 포스트에서의 미드레인지라든지 아니면 골밑까지 들어가서 슛을 던지든지 아니면 리머텍 가져가면서 자유투도 많이 얻어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올랜도가 팀 전체적인 사이즈에서 이점이라든지 방케로라든지 웬들 카터가 들어갔을 때 뉴올리언즈가 과연 막아낼 수 있겠느냐 라는 이런 부분도 조금 거슬리고요. 이거 사실 뉴올리언즈가 조금 뺏는 수비가 나와줬을 때 수비에서의 강점이 있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올랜도는 실책에 대한 관리가 잘 됩니다. 관리가 또 잘 되는 팀이다 보니까 아마 뉴올리언즈가 보여줄 수 있는 공격과 수비에서의 강점이 조금 상쇄되는 느낌의 경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지금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볼 핸들러가 없죠. 뭐 피어스가 지금 1번에 봐주고는 있지만 확실한 볼 핸들러가 없는 상황이고 올랜도의 타이트한 수비에 조금 당황할 가능성도 좀 열어두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올랜도가 더 많은 포지션이라든지 더 높은 성공률까지 동반이 되는 매치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랜도 승,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멤피스랑 브루클린 볼게요. 자, 멤피스 브루클린 보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멤피스도 그렇고 브루클린도 그렇고 최근의 흐름 자체는 둘 다 안 좋거든요.
5게임 잘라놓고 봤을 때 양 팀 다 지금 1승 4패. 얘네도 그렇고 얘네도 그렇고. 자, 홈팀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핵심 코어들이 조금 많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팀 야투에 대한 부진이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득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요소는 뭐죠? 일단은 뭐 자렌 잭슨이라든지 란데일이 보여줄 수 있는 포스트에서의 영향력, 그 다음에 이제 제공권 확보에 대한 강점들. 그래서 실제로 멤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보시면 평균 리바 개수가 48.2개. 지금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박스아웃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공권 확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점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아마 멤피스가 더 많은 포제션을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 지금 브루클린에 대한 제공권 확보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은 컨택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을 감안해 봤을 때 오히려 멤피스의 야투가 반등이 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뭐죠? 마포주가 지금 빠지거든요. 이게 사실 뭐 부상이 있는 게 아니라 휴식을 준다고 해요. 휴식을 준다고 하는 상황이고 내일 경기 멤피스와의 경기에서 휴식을 주고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경기에서 조금 전력을 다하겠다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포주에게 휴식을 부여하면서 자이어 같은 경우에도 질병 이슈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일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포지션을 누가 많이 가져갈까요? 이제 클로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캠 토마스가 많이 가져가겠죠. 이렇게 둘이 가장 많은 포지션을 가져갈 텐데 사실 클로니도 그렇고 캠 토마스도 그렇고 최근에 야투에 대한 감각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슛감이 안 좋아요. 그래서 브루클린이 내일 경기에서는 조금 힘을 빼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 매치업이 될 것 같고 오히려 백투백 댈러스 원정에 가서 좀 총력전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매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멤피스의 승리라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브루클린에 대한 득점 기대치가 많이 낮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멤피스 승, 실점 오버핸 아니면 저득점 가능성까지 언급해 드려볼게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토론토와 필라델피아 경기 보겠습니다. 토론토, 필라델피아. 자, 일단 지금 내일 두 팀의 2연전이거든요. 내일 토론토와 필라델피아 경기가 있고 그 다음날 바로 또다시 토론토와 필라델피아 경기가 2연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홈팀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은 백코트 수비에서의 중심인 누가 빠져 있다? 베럿이 빠져 있고요. 뭐 스카티 바렌즈라든지 잉그랜 같은 경우에도 100%의 컨디션이 아닌 구간이죠, 사실. 그래서 조금 결장자 이슈가 좀 거슬려요. 거슬리는 상황이고 토론토가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경기가 대부분 이제 뺏는 수비에서의 강점이라든지 아니면 공격 코트에서의 여러 번의 세컨 찬스를 잡아주는 그런 경기에서 부족한 야투를 조금 보충해 주면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강점이 있는데 사실 지금 뭐 베롯도 빠지고 반지 잉그램이 100%가 아닌 상황에다가 핸들링에 강점이 있는 맥시가 존재하는 필라델피아와의 경기라고 한다면 사실 토론토가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이 많이 좀 상쇄가 되는 느낌이긴 하거든요. 자, 반면에 원정팀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맥시라든지 에드지컨, 폴 조지, 맥케인, 그라임스까지 탄탄한 백코트 뎁스, 안정감 있는 핸들링, 안정감 있는 득점에 대한 지원까지 잘 되고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저는 사실 베럿이 빠져 있고 반지 잉그램이 100%가 아닌 토론토가 과연 필라델피아의 화력을 억제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거슬리고요. 사실 토론토의 강점을 보여줄 수 없는 경기라고 한다면 요거는 사실 필라델피아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자, 종합해 보면은 필라델피아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4.5 마헨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필라승 4.5 마행 가능성까지 언급 드릴게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포틀랜드 뉴욕 경기 보겠습니다. 포틀랜드 뉴욕. 자, 이 매치업은 사실 뭐 멤버 구성만 봤을 때는 팀 밸류만 봤을 때는 뉴욕이 더 강팀의 느낌이 나는 팀인 건 맞아요. 강팀의 느낌이 나는 팀인 건 맞는데 최근의 흐름이 전혀 다르거든요.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5연승 구간, 반면에 원정팀 뉴욕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게임에서 몇 승 몇 패? 1승 4패. 뉴욕의 흐름이 너무 안 좋고요. 반대급부로 포틀랜드의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자, 원정팀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안 맞아요. 최근 5경기 보시면 평균 득점이 107.6득점, 실점이 117점, 동일기간 마진이 마이너스 9.4를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7위 수준. 하트가 빠지면서 지금 수비의 밸런스를 맞춰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곽에서의 굉장히 많은 3점을 허용하고 있고요. 공격에서는 사실 타운스가 드라이브하면서 들어갔을 때 효율이 좀 떨어져요, 최근에. 그리고 2점 라인 야투가 최근 경기 보시면은 48.41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뭐 외곽도 마찬가지지만 이거 사실 뉴욕이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을 때 득점은 줄어들고 실점은 증가하는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반등 가능성을 봐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반면에 홈팀 포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사실 뭐 지루라든지 뭐 릴라드 시즌 아웃에다가 뭐 핸더슨까지 빠져 있다 보니까 안정감 있는 핸들링이 안 된다. 라는 좀 리스크가 있었는데 최근에 집중력이 다들 괜찮아요. 실책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이제 외곽이 좀 터지고 있거든요. 뭐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더욱더 많은 야투 시도와 더욱더 높은 성공률. 그래서 뭐 샤프라든지 카마라 아니면 아브디아 이런 친구들이 괜찮다 보니까 사이즈에서 2점, 외곽에서의 지원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포틀랜드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조금 높게 잡아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게다가 이제 주루까지 만약에 복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복귀가 돼도 출전 시간 관리를 받겠지만 긍정적인 요소죠,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봤을 때 현 시점에서의 원정 뉴욕의 반등 가능성이 좀 보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포틀랜드의 5연승 장출을 끊어낼 만한 근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포틀랜드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미네소타 샌안토니오 볼게요. 미네소타 샌안토니오.
자, 이 매치업은 오늘 양 팀 다 경기가 있었고요. 내일 양 팀 다 백투백으로 가져가는 경기인데 이거 사실 어떤 게 가장 거슬리냐면 웸비가 아직까지는 메디컬 리포트 상에 뭐 특별한 이슈가 없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 샌안토니오의 행보를 봤을 때 웸비가 내일 나올까요? 저는 아마 출전이 안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봐요. 안 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저는. 어쨌든 백투백에다가 이동거리까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정 경기다 보니까 샌안토니오의 경기력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상황이라든지 경기 컨디션 자체가 좀 리스크가 있죠, 사실. 그리고 오늘 샌안토니오가 보선을 잡아내고 오는 상황에서 투 포지션 게임을 가져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이기기는 했지만 주전 자원들에 대한 출전 시간 관리가 안 됐습니다. 이거 사실 샌안토니오가 최근 외곽에서의 지표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다가 원정 게임에 갔을 때 3점에 대한 지표가 더욱더 떨어진다는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라고 한다면 미네소타의 수비를 과연 뚫을 수 있을까요? 사실 세난이 외곽이 안 터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포스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로 수비의 강점이 정말 명확한 고베어가 버티는 미네소타의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 의심이 됩니다, 저는. 자, 반면에 홈팀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클브랜드와 134대 146, 12점 차 패배를 당하고 왔어요. 12점 차 패배를 당하고 왔고 마지막 한 3분, 4분 정도는 아예 그냥 가비지 타임 돌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뭐 체력적인 이슈라든지 홈발이 좀 받을 수 있는 경기에다가 팀 전체적인 득점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 뭐 3점 야투도 2점 야투도 괜찮죠. 뭐 에이스 에드워즈라든지 랜드도 좋고 맥다니엘스라든지 아니면 뭐 나즈 리드라든지 스팟업 자원들도 터져주는 구간. 그래서 이거 종합해보면은 사실 미네소타에게 긍정적인 요소가 정말 많이 보이는 상황이고 업템포에다가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것 같은데 미네소타가 더 나은 화력, 더 높은 에너지 레벨로 약간 덮어버리는 느낌의 경기 정도?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네 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2.5 마인이라든지 아니면 235.5 오버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려 보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오클라호마랑 마이애미 경기 보겠습니다. 오클라호마, 마이애미. 자, 요거는 제가 좀 심플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형님들. 심플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 매치업은 사실 마이애미가 오늘 인디애나 원정에 가서 99대 123. 으로 경기를 지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분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 미첼의 흐름이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팀 실책이 증가하는 상황에다가 팀 야투도 안 터지고 있다. 미첼을 대체할 만한 자원이 사실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디애나가 주도하는 다운템포에다가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어제 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흘러갔었던 경기였는데 사실 마이애미가 내일도 백투백에다가 오클 원정을 갔을 때 사실 오클라호마의 수비가 좀 부담이 돼요. 뭐 샤이 기저스라든지 도트, 에런 위긴스, 월라스, 카로소 이 앞선에서의 수비가
수비 능력, 부족하니 에너지 지적 레벨 부담이 감사합니다.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마이미가 이제 득점에 대한 지원도 조금 잘 안 될 것 같고요. 실책에 대한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줄 것 같고, 오클이 홈이라고 한다면 물론 오클도 최근에 야투가 터지고 있지는 않지만 더 많은 포지션을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더 높은 에너지 레벨을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오클 승 아니면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해 드려볼게요. 그래서 오클라호마 승 13.5 마헨 아니면 234.5 언더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덴버랑 미러키 경기 볼게요. 덴버 미러키. 자, 이 매치업은 아마도 메이비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수 있다고 봐요. 왜 다득점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 같냐? 일단 뭐 덴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득점에 대한 지원이 가장 높은 팀이고요. 원정팀 미러키도 쿤보 복귀 이후에 공격이 나쁘지 않습니다. 게다가 224.5라는 굉장히 낮은 기준점이 잡히는 점도 다득점에 대한 이런 좀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봐요. 자, 원정팀 미러키 먼저 볼게요. 자, 이번 시즌 미러키는 외곽에서의 3점 시도라든지 아니면은 높은 성공률까지 가져가는 팀인데 뭐 사실 최근 외곽에서의 기회도 잘 좀 덜 잡고 있고요. 야투에도 약간 떨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주요 공격 옵션이 뭐냐면은 지공 위주로 가져가면서 쿤보가 들어갔을 때 외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더블팀 들어가면은 외곽 슈팅을 좀 많이 노려주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사실 덴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왓슨이라든지 아니면 에런 고든이라든지 수비에 대한 능력이 나쁜 친구들은 아니에요. 나쁜 친구들이 아니고 세트 오펜스 상황에서의 수비 능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미러키의 득점 기대값이 높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자, 반면에 홈팀 덴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예측이 좀 어려운 게 요키치 빠져있고 존슨 빠져있고 발란슈란스 빠져있고 뭐 존스, 머레이, 고든, 브라운까지 GTD에 걸려있는 상황인데 지금 당장 뭐 덴버의 전력이 어느 정도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 다운템포에다가 수비 위주의 게임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뭐 덴버가 역배를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224.5 언더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덴버의 플랜 정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덴버의 수비가 내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거든요. 예측을 하거든요. 참고들 하시고. 다음 경기 갈게요. 왕기부님 피닉스랑 추천 워싱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매치업은 좀 가장 먼저 보이는 점은 이제 워싱턴이 사실 그 맥컬럼을 보냈죠. 맥컬럼을 보내고 누굴 데려온다. 트레이 영을 데려온다. 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트레이 영이 출전이 안 되고 있어요. 뭐 금방 나올 것 같기는 하는데 내일 경기는 출전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에 워싱턴이라는 팀 자체가 사실
주요 공격 옵션이 핸들러 기반. 보통은 2대2 게임을 많이 가져가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워싱턴이 핸들러에 대한 퀄리티에 따라서 워싱턴이 보여줄 수 있는 경기에 대한 운영 자체가 편차가 좀 심한 팀이라고 봐요. 그동안에는 이 맥컬럼이 그래도 이제 안정감 있게 핸들링 해주고 패스의 퀄리티가 나쁘진 않았었다 보니까 경기력이 나왔었던 건데 얘 보냈고 트레이용 안 나온다? 트레이 존슨이 1번을 보는 상황이다? 그럼 저는 좀 실책이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공격에 대한 퀄리티가 좀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워싱턴이 투맨 게임에서 파생이 되는 공격이 많은 팀이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 기대치를 높게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내일은. 반면에 이에 맞선 홈팀 피닉스. 자, 피닉스는 이번 시즌 기본적인 수비 스탠스가 뭐냐면은 뺏는 수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핸들러가 지금 불안한 실책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 워싱턴을 만났을 때 충분히 앞선에서 타이트하게 수비해주면서 뺏는 수비를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조금 더 여러 번의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빡시게 조여정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피닉스가 최근에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까지 완벽하게 잘 맞아 들어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좀 일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 이제 피닉스 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14.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228.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골스 애틀란타 넘어갈게요. 자, 이 매치업은 뭐 골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아요. 왜냐? 골스가 홈이니까. 이번 시즌 골스가 이 홈에서 가져갔던 경기에서는 총 18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13승 5패. 홈에서는 지표가 정말 좋습니다, 골스가. 이번 시즌 골스의 주요 전술이 뭐냐면 사실 스크린을 정말 많이 타고요. 오프볼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면서 스페이싱이라든지 아니면 홈에서 가져갔을 때 야투가 터져주는 부분들이 조금 주요하게 작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골스는 홈에서 경기를 가져간다고 한다면 어느 팀과 만나도 조금 어느 정도의 화력은 보장이 된다고 보기는 해요. 자, 다만 원정팀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윙 자원들의 탄탄한 뎁스, 높은 에너지 레벨, 높은 활동량까지 좀 자신이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트레이 영과 이 맥컬럼이라든지 아니면 키스퍼트를 데려오면서 트레이드가 있었었고 최근에 벤치 구간에 대해서 좀 경쟁력도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에너지 레벨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아마 이게 애틀란타가 경기를 지더라도 접전까지는 좀 만들어준다고 보거든요. 아마 경기 자체가 좀 타이트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투 포지션 이내.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약간 접전 화력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애틀란타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235.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인지 팬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참고들 하시고요. 다음 경기 가겠습니다. 세크 휴스턴. 자, 세크라멘토랑 휴스턴 경기 볼게요. 세크라멘토, 휴스턴.
자, 이 매치업 자체가 생각보다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홈팀 세크라멘토가 최근 몇 연패죠? 7연패. 최근 5경기를 보시면은 평균 득점이 120.4득점에다가 실점이 120점, 20점씩을 가져가면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동일기간 마진이 마이너스 18.8이거든요. 당연히 리그 전체 꼴찌. 그래서 지금 뭐 사보니스라든지 키건 머레이, 슈로더까지 빠지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공격 코트에서의 반등이 사실 이뤄질 수 있을까요? 뭐 웨스트브룩이라든지 라빈, 앨리스, 드로잔이 가져가는 아마 개인 능력, 뭐 아이솔레이션이라든지 1대1을 좀 많이 가져갈 것 같은데 사실 슈턴의 수비 능력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은 팀이거든요. 자, 근데 다만 원정팀 휴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기력이 좋지는 않아요.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거의 마이너스 12점 정도가 빠지고 있거든요. 뭐 수비는 괜찮다 하지만 그래서 지금 휴턴이 문제가 뭐냐면은 벤블릭과 생군이 동시에 빠지는 구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좀 부족합니다. 공격이 뻑뻑하다는 거죠. 듀란트에 대한 그 하이가 계속해서 또 증가하고 있는 모습도 긍정적이진 않고요, 사실. 그래서 내일 생군의 복귀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반반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출전 여부라든지 아니면 생군이 출전이 된다 하더라도 그동안 결장이 조금 길었었다 보니까 바로 경기력이 나올 수 있을지도 좀 크리티컬한 리스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예상을 해봤을 때 약간 다운 템포에다가 야투율이 떨어지는 느낌의 경기 정도? 그리고 생각보다 휴턴이 원정 게임을 가져갔을 때 얘네가 실책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휴턴보다는 세크라멘토의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좀 언급해 드리고 싶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크라멘토의 12.5 플랜 아니면 222.5 언더 가능성까지 언급해 드릴게요.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총 10가지 경기 싹 다 분석을 진행해 봤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 보시면 전체 경기 분석표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매일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 주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날씨 추운데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마감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